시간을 201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파키스탄과 분쟁 중인 인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7,500억 원에 100대를 구입하기로 합니다. 스탈린은 포병은 전쟁의 신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현대 전장에서 포병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죠. 포병은 항공 전력과 함께 적의 포병 및 기갑 전력을 파괴하여 아군 포병 부대나 기갑 부대 등이 큰 피해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포병 무기인 대포는 크게 차량들 등에 의해 견인되는 견인포와 차체에 포가 장착된 자주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견인포는 다수 포병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포격 후 다시 이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차량에 탑재되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주포는 자체가 이동하는 포대 진지이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자주포가 견인포에 비해 고가의 무기체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를 운용하는 이유입니다.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이 지상군의 전력상 우위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자주포 중 성능이 가장 좋은 독일의 PGH-2000의 가격은 약 150억 원입니다. 비싸서 이걸 만든 독일에서도 원하는 수량만큼 보유하지 못하고 있죠. 반면 대한민국의 K9은 약 50억 원입니다.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자주포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인도받자마자 국민들 앞에서 행진 행사를 벌였고, 노르웨이는 한국을 대신해 설원과 혹한기에도 거뜬하게 작용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파키스탄과 분쟁으로 급했던 인도는 10대는 우선 한국에서 만든 걸 인도받기로 하고 나머지 90대는 인도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인도가 K9을 받자마자 파키스탄과 무력 충돌이 발생합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산 자주포 SH-1 150mm 40여 문과 미국 자주포를 대량으로 중고 구매하여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대한민국에서 받은 K9 10문이 전부였죠. 이때 중국은 대한민국의 K9을 도입한 인도를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중국의 방송은 한국의 K9쯤은 우습다고 파키스탄에게 큰 소리를 쳤죠. 결국 파키스탄과 인도는 포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큰 소리치던 중국이 얼굴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36문의 SH-1과 M109를 가지고 있던 파키스탄이 단 10대의 K9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중국산 SH-1은 장거리 사격에서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졌지만 K9은 40km 정도에서도 정확하게 명중을 시킨 것이죠. 게다가 SH-1은 수동 방열 등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K9은 목표 탐지 후 15초 만에 3발을 연소하죠. 한마디로 중국제 자주포는 대한민국의 자주포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도는 나머지 90문의 K9을 서두르게 됩니다. 단 10문의 K9의 자주포에서 엄청난 능력을 실감한 인도군은 하루빨리 나머지 K9 자주포를 실전 배치해야 한다고 재촉한 것이죠. 결국 올 3월에 41문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나머지도 예정된 11월보다 훨씬 앞당겨 배치될 예정입니다. 인도에서 생산되는 K9은 더위와 사막 지형 등 현지 환경에 맞게 개량된 모델이며 이에 따라 몇 가지 무기와 부품 등 조금씩 다르게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중국은 파키스탄에 SH-1보다 성능이 더 좋다는 SH-15 150mm를 236문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마저 문제가 많습니다. SH-15가 사거리 50km의 포탄을 쏘려면 특수 화약을 사용해야 하며 보통은 사거리가 20km밖에 안 되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중국제 자주포를 많이 들어와도 대한민국의 K9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큰소리 뻥뻥 친 중국은 이래저래 체면을 구긴 상태입니다. K9 자주포의 재원과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투 중량은 47톤, 전장은 12m, 차체는 7.44m, 전폭 3.5m, 전고 3.4m, 최고 속도 시속 60km, 항속거리 360km, 엔진 출력 최대 1000마력, 톤당 21.3마력, 주무장은 150mm 52 강선포, 부무장은 12.7mm K6 기관총, 탄약 적재량은 48발, 발사 속도는 급속으로 3발 15초, 최대 3분간 6발, 지속적으로는 1시간 동안 분당 2발, 초탄 발사는 정지 30초 이내, 기동은 60초 이내. K9 자주포 수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터키의 1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4년 폴란드의 3억 1000만 달러, 2017년 핀란드의 1억 4,500만 유로, 2017년 인도의 7억 5천만 달러, 2017년 노르웨이의 32억 크로나, 2018년 에스토니아의 500억 원, 2019년에 영국의 수출 추진, 2019년에 인도 수출 총 100문, 10문은 한국에서 생산, 90문은 합작 생산. 이상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발생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또다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렀지만 아직도 국경을 확정하지 못하고 파키스탄부터 티벳에 이르는
3,488km의 실질 통제선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인도는 국경 분쟁의 상대국인 중국에 밀리지 않는 무력을 갖추기 위해 중국에 맞설 무기 도입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다시 올해 6월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6월 15일 밤 인도 북부 가란 계곡에서는 중국군과 인도군 600여 명이 무력 충돌, 수십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인도 육군은 이 충돌로 인해 자국군인 2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중국 측도 피해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역시 사상자가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기존 합의에 따라 총기를 휴대하지 않았으며 몽둥이 등을 들고 격투를 벌였는데요. 이 일로 인도는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육탄전을 벌이면서 중국군이 철조망 등을 감은 곤봉 등을 사용하면서 인도군 20여 명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인도에서는 반중 정서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전인도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는 중국산 불매운동을 벌였고 각 지역에 시위되는 중국산 전자제품은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중국 국기까지 불태웠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던 인도는 한국 제품 수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K-방역 제품에 관심을 쏟고 있죠. 인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만 하더라도 저가의 중국산 진단키트를 대량으로 구입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심각한 하자가 발견되면서 중국산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낮아진 상태인데요. 이런 분위기는 전자제품, 위생용품, 화장품, 화학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거대한 인도 시장에 한국이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것이 비호복합인데요. 비호복합의 수출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월 10일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하나 디펜스의 수출 현안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지난 2018년 인도군이 택한 비호복합 시스템 계약 체결을 촉구했는데요. 비호복합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나 헬리콥터를 요격하는 대공 무기 체계이죠.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을 탑재해 드론 공격 등을 막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비호복합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승무원은 4명이고 길이는 6.77m입니다. 높이는 3.27m이고 이는 조준기를 포함한 높이입니다. 레이더 운영 시에는 4.065m입니다. 폭은 3.3m, 중량은 25톤, 레이더 탐지 거리는 21km입니다. 기관포는 2문을 갖추고 있으며 30mm 대공포, 사거리 3km입니다. 미사일은 4기이며 신궁,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7km, 가격은 130억 원입니다. 주요 능력은 적어도 저속 표적 대응, 무인기 대응, 동시 교전 능력이 있습니다. 당초 하나 디펜스는 경쟁사인 러시아 업체를 제치고 성능 테스트 과정에 유일하게 참여하는 등 수주전 우위를 선점했으나 러시아의 딴지로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인도 정부는 러시아와 한국산 대공무기 수입을 놓고 막판 저울질을 해왔죠. 하나 디펜스가 비호복합으로 러시아 퉁구스카 M1과 판치르를 제치고 인도군 단거리 대공 유도무기 도입 사업에서 유일하게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는 등 우선 협상자 선정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경쟁국인 러시아 태클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인도의 국방 최고 책임자가 국방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에서 비호복합 수출 계약 촉진 얘기가 오고 간 만큼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월 인도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디펙스포 인디아 2020에 참가했는데요. 디펙스포는 1999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인도 최대 방산 전시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로 간 것은 약 70억 달러에 달하는 잠수함 발주를 진행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도 국방구매위원회는 잠수함 6척 건조를 최종 승인하며 해외 파트너업체 5개사를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대우조선해양은 러시아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과 수주 경쟁을 벌입니다. 수주에 성공할 경우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 수주가 될 전망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1987년 209급 잠수함 1번함 장보고함 수주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잠수함만 약 21척을 수주했죠. 비호복합에 이어 잠수함마저 수주에 성공한다면 무려 11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 사업들을 모두 수주하면 한국 방산산업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를 넘어 인도로 넓어지며 명실상부한 방산 수출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인도에서 한국 제품과 무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인도군이 K9을 사용하면서 좋은 경험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이 꼭 이 수주에 성공하기를 기원
네.